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끔 한 번씩 제가 이제 경제 예언이라는 이제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 2020년 예언, 강남 집값 반토막이 된다. 이런 류의 오늘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제 과거의 데이터로 살펴보고 이제 움직였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강남 집값은 일단 지금 거품이 너무 상당히 껴있는 상태다. 이 거품은 언젠간 빠지게 되고 이 강남의 집값이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이 빠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강남을 살펴보자. 자, 30평형대 강남구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이 지금 평당 한 3,500만원 정도 해요. 자, 1인 가구의 지속 증가 인구 감소, 또 가계부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자, 가장 많이 거품이 낀 곳은 강남이에요. 왜 강남일까요? 강남이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고 또 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가장 큰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강남이다. 자, 부채가 가장 많다는 소리는 부실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품이 많이 껴있어요. 가격 거품.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소리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 보면 이게 다시 원래 가치로 돌아오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값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빠지고 가장 빨리 이제 폭락을 경험하게 될 곳이 강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은 거품이 낀 곳이 강남이니까 집값의 폭락이 예정되어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강남권의 집값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채의 압박이 현실화되면 일단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이 증가될수록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보다 저렴한 곳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죠.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둔 사람들. 시세 차익을 거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매도 욕구가 가중이 될 거고요. 이제 차익을 이제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부각될 거고, 또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이 껴있어서 부채 비중이 이제 부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저렴한 주변으로 일단 이사를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 욕구를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렇다 보면 여기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하게 되겠죠. 자, 일단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도권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들도 대부분 경기도권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가파른 이유가 간단해요. 경기도가 빚이 없어요. 경기도가 빚이 없기 때문에, 빚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시도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한테 이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다 땅값을 깎아주고 이런저런 이점을 주면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기업을 유치를 해야 그 부분에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서울 그리고 강남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일자리예요. 지금 전라도나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서 지금 전라도가 싼 건 알아요. 싼 건 아는데 가서 내가 농사 짓고 살 게 아닌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싸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싸고 살기는 더 편하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 물가가 싸든 말든 일단 돈을 벌어야 내가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슬슬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이제 그보다 덜한 곳으로 인구의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도심지나 도시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일자리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보다 오히려 그 외 지역에서 더 많이 앞으로는 창출이 될 거다. 기업들이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주변국들에서 굉장히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많이 약해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은 계속 지금 우리나라처럼 성장을 한 단계에서는 제조업 비중은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이나 이제 뭐 4차 산업, 뭐 금융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꼭 도심지라고 유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을 중점으로 하는 오프라 배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자, 이렇게 온라인을 오프라인을 배제를 하고 온라인으로 무언가 영업을 하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오프라인에 중점이 되어 있는 상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볼 수 있는 데는 강남이다. 결국 서울과 강남의 지리적인 강점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소리고, 결국 거품은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점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20년에 꼭 강남의 집값이 폭락하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긴 시점으로 봤을 때 2030년, 뭐 2040년 이렇게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강남은 더 이상 지금처럼 매력 있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집값은 다른 곳보다 크게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또 부채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일단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일자리가 줄고 가계소득이 줄고 있고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소득이라 그래서 인건비는 상승을 했죠. 인건비는 상승을 했는데 일단 부채 증가가 더 가파워요. 더 빨리 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소득이 늘었어도 절대소득, 그러니까 부채를 탕감을 하고 남는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가속화될 거란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채를 줄이려면 가지고 있는 걸 내다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을 대부분 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다. 그렇다 그러면 집에 묶여 있으면 내가 일단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강남에 집을 처분을 해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상권에 올 것이다. 상권의 변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전라도 광주라든가 뭐 경상도 부산
이런 곳에 가보면요, 뭐 경상도, 대구, 사실 뭐 서울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강북 같은 데보다는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경기도를 가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가 아파트나 살기는 도로 같은 부분도 서울 같은 데보다 훨씬 잘 돼 있고요. 그 일단 좁아 터진 골목들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훨씬 잘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생활 편의성도 그렇게 서울보다 오히려 그 외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살기가 편한 시점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의 대부분을 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강남 같은 고평가되어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보다 그 외 지역에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파산하는 사람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거고, 그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다 싼 곳으로의 수요가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품이 가장 크게 끼어있는 강남이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하는 우리나라의 이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국 2020년, 꼭 2020년이 아니라도 강남 집값은 정말 큰 하락을 경험을 할 것이고, 그런 시기가 지금 거의 다가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이제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도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